매매에 관한 최악 사례에서 건물부가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건물부가세 부분에 관해서 소송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제 수업받고 있는 상가 쪽에 지금 수업받고 있는 분 중에서 세 분이 몇 년 전에 계약한 매매건으로 인해서 건물부가세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계약한 건인데 건물부가세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포괄양수도로 계약했는데 포괄양수도 안 돼가지고 매도인이 건물부가세가 부과돼 버리니까 부동산하고 매수인 쪽에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부가세 퇴각사항이 5페이지, 6페이지, 2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에서 대리납부제도에서 5페이지 정도로 정리하는데 이 5페이지 내용이 다른 데서 뭐 한 달, 두 달 동안 수업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건물부가세만 가지고. 그래서 요거 충분히 지금 뭐 이번 그 잠깐 한 3, 40분 잠깐 보면 충분히 실무 보는 데는 문제 없도록 계약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물부가세 퇴각사항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은 거 퇴각사항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눈 표시해 놓은 거 있죠. 본 계약은 매도인이 간이가세자이고 눈 표시해 놓은 거. 요것도 퇴각사항 예시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각 퇴각사항에 관해서 설명을 제가 쭉 적어 놓는 걸로 해서 해놨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건물부가세 특약사항 매매 금액은 토지 가격에 건물 가격을 합한 금액이며 건물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다. 매매 금액은 토지 건물 가격 합한 금액이고 건물 이 금액에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많이 적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적는가 하면 매도자가 간이가세자. 매도자가 간이가세자면 건물부가세 별도로 안 주거든요. 별도로. 그 다음에 매도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월세 받는 게 한 170만 원밖에 안 돼, 한 달에. 그래서 자기는 나 사업자 등록증 안 냈는데 이러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 내용 퇴각사항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퇴각사항 본 계약은 매도인이 간이니 가세자이고 건물 부가세 포괄 양수도 계약이 아니며 건물 부가세는 매매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건물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시든지 아니면은 매도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아예 없으면은 본계약은 매도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건물부가세 포괄 양수도 계약 아니고 건물부가세가 있다 하더라도 매매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건물부가세 매수인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무상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그 매매하는 그 관할 세무서의 담당 세무 공무원 있죠. 담당 세무 공무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담당. 그 만약에 부가세과가 있으면 부가세과에 세무 공무원이 한 명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원 1동은 누가, 대원 2동은 누가, 대원 3동은 누가 이렇게 달라요. 담당자가. 그럼 담당자한테 물어보면서 아니 매도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아예 없다는데 그럼 우리 건물부가세 부분 아예 거론 안 되는 거 맞죠? 라고 저희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물어볼 때 아는 척 안 하고 항상 법원의 경매계에 물어보든 세무서에 물어보든 뭐 물어볼 때는 제가 많이 물어보잖아요. 전화할 때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까 조금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너무 몰라서 그런다면서 그렇게 하면은 아는 척하면 안 돼요. 특히 법원 공무원한테 물어볼 때 법원 있잖아요. 법원의 경매계 경매 관련
뭐 아는 척 하면서 잘난 척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앞에 이제 이야기했던 세무공무원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매도인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그때 구포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 매매를 했을 때인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부가세 어쩌고저쩌고 자꾸 매도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임대사업자 등록증도 없으면서 건물 부가세를 자꾸 거론을 해요, 매도인이. 예.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 전해서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녹취 파일을 이제 전해줬죠.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그냥 아파트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파트 팔 때 건물 부가세 이야기 하나요?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파트 그냥 개인 간에 아파트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부가세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라고 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건물 부가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매도인이.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담당 세무공무원한테 꼭 저희는 보통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그때 계약하기 전에 미리 통화해서 다 준비해 놓고 갑자기 계약할 때 엉뚱한 소리 하니까 녹음 파일을 딱 들려드렸죠. 그래 그냥 계약으로 갔어요. 그 계약건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구포에 있는 상가주택을 매매하는 건이었는데 그 매수인이 아침에 서울에서 전화 왔어요. 아침에 서울에서 전화 오고 실제 매수인은 할머니이신데 울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부산으로. 할머니이신데 서울에서 전화 온 사람은 그 할머니의 친남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계약금, 정식계약금 다 넣고 계약서 다 적고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전화받은 첫날 처음 만난 사람 바로 계약서 다 적고 갔다고요. 밤늦게까지. 그리고 제가 울산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식사도 못 하시고 못 내리셔가지고. 모시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이제 잔금 칠 때까지 문제 없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나누면서 갔죠. 모셔다 드리고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보통 상가 건물 매매 계약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전화 받은 사람인데 보통은 한 절반 정도는 계약되는 거에 절반 정도 있죠. 통계상 보면 절반 정도는 만난 지 일주일 안 돼서 계약까지 가요. 만난 지 일주일 안 돼서 계약까지 가는데 만나고 나서 3개월, 4개월 지났잖아요. 그 사람은 1년 지나도 계약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면 버려야 돼요, 손님을. 그리고 신규 손님을 받아서 그러니까 계약되는 게 실제로 보면 1일날 처음 전화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 2일날 봤어요, 3일날 봤어요. 그러고 나서 계약까지 일주일 안 걸린다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넘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부동산에 백화점 아이쇼핑 하듯이 부동산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물건 안 사면서 그냥 보기만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품관에 이런데 이번에 뭐 나왔지 이러면서 부동산마다 물건이 뭐가 있지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없다면서 안 사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오늘 또 수업 오는데 막 그 차 문제 생겨가지고 늦어가지고 막 정신없는데 3년 전에 물건 산다고 한참 고생하면서 돌아다녔던 사람이 아직까지 못 사고 연락 왔어요. 3년 전에 샀으면 그때 자기 뭐 한 60억, 70억 했는데 그때 60억, 70억에 살려고 했던 게 지금 90억, 100억 하거든요. 더 못 사요, 그러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살려고 했던 사람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전화 오는 손님들을 보면 제 폰에 저장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제가 폰에 이름에다 항상 몇 년, 몇 월, 며칠 처음 통화했는지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해놓거든요. 폰에 이름 옆에다 메모란에 처음 통화한 날 이렇게 날짜를 기록을 해놔요. 어떤 건으로 이제 통했는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전화 왔는데 아직까지 못 사고 전화 오는 손님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런 손님들은 빨리 잘 될 수도 있지만 시간 낭비만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계속 못 사요, 계속. 예. 자, 그래서 이 건물 부가세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딱 같이 수업하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계약서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100%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령만 알고 가시면 돼요. 요령. 내가 몰라도 할 수 있는 요령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설명에 매도자가 간이가세자이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건물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기로 특약하고 계약하는 경우에 매도자가 건물분의 부가세 4%를 납부해야 한다. 전에는 3%인데 4%로 올라갔어요. 이 경우에 건물 부가세는 매수자에게 받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건물 부가세를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자, 그래서 건물 부가세를 특약에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매도자가 간이가세자라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특약사항을 적을 수도 있어요. 이제 설명 보시면 간이가세자인 매도인의 세금 절세를 위해 건물부가세 4%를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매수자 부담으로 특약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매매는 건물분의 부가세를 몇 프로를 내죠? 건물이 만일에 10억이다 그러면은 건물분 부가세를 1억을 내죠. 10%.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건물 부가세. 자, 그 건물 부가세는 나중에 프린트물에 또 나오고 앞에 프린트물에도 바로 있었는데 건물 부가세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토지 공시지가 계산합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토지 이용 계약인서나 토지 대장이나 이 공시가 나오죠? 그럼 면적으로 곱하면 되죠. 자,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대장이나 토지 이용 계약 행위서에 나오잖아요. 그럼 면적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토지 공시지가 계산하고 그다음에 건물 기준시가에 국세적 기준시가 이 공시가격을 체크를 해야 돼요. 건물 기준시가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토지는 얼마인지, 토지의 공시가격은 얼마인지, 건물의 공시가격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건물 기준시가의 공시가격을 잘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죠. 담당 부서에다가 구청에 전화해서 주소 알려주고 이거 건물 기준시가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물어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토지 공시지가가 6억이 나왔어요. 6억. 건물 기준시가액이 4억이 나왔어요. 4억. 그러면 건물 기준시가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죠? 이 돈을 벌려고 하고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재테크를 하려고 하면 수학은 못하더라도 산수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산수는. 예? 이 산수 못하면 안 돼요. 제일 쉬운 예를 들었는데, 자, 토지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6억. 자, 그러면 토지 공시지가 플러스 건물 기준시가액을 분모로 앉힙니다. 분모. 그럼 6억 플러스 건물 기준시가액 4억. 그럼 분모가 10억이 되죠. 10억. 그다음 분자는 건물 기준시가액 4억을 하고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10억 분의 토지 6억 플러스 건물 4억, 10억 분의 건물 4억. 그러면 10분의 4죠. 10분의 4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하면 얼마죠? 10분의 4. 10분의 4 곱하기 100 퍼센트, 이 계산도 안 되나요? 40%잖아요, 40%. 예? 40%. 자, 이게 기본적으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만일에 토지가 6억 7천만 원이고
6억 7천만 원이고 건물이 3억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33% 되겠죠. 근데 토지가 6억 7천만 원, 건물이 3억 3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토지가 6억 7천, 건물은 3억 9,789만 원 이렇게 나온다. 예? 그러면 이 암산은 안 되잖아요. 그럼 계산기 두드리시면 되죠. 더하기해서 분자 해서 계산해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퍼센트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건물이 40%라고 한다면 매매 금액이 20억이다 이러면 건물 부가세 얼마예요? 매매 금액이 20억. 네, 역시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 답변도 잘하시고 예, 계산도 빨리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20억 매매 금액의 20억에 건물 부분이 40%잖아요. 40%. 그럼 20억 곱하기 40% 곱하면은 건물에 관한 금액이 얼마죠? 20억 곱하기 40%하면 8억이죠. 8억에 관해서 10% 이러면 얼마죠? 8억에 관해서 10%니까 8천만 원이 부가세를 별도로 줘야 되는 부가세를 잔금 칠 때 20억 플러스 8천만 원 준비해서 와야 되죠. 매수인이. 자, 매매 금액이 30억이다. 지금 요거 산수는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매매가 우리 진로 나가야 돼. 매매가 30억이다. 이러면 30억이다. 그러면 건물은 얼마죠? 건물 부가세? 예, 그렇죠. 30억에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30억에 40%가 건물 부분이니까 40%하면 12억이잖아요. 12억에 10%, 그러니까 1억 2천 건물 부가세 별도로 준비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는 계산이 딱 됐어요. 근데 내가 매매를 딱 시켰다. 근데 매도자가 간이가세다. 근데 포괄 양수도 계약이 안 됐어요. 근데 나는 매도자 편이에요. 매수자는 생판 몰라. 매도자는 엄청 친해. 이 매도자가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믿고 여기 계신 분들 믿고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간이가세자예요. 간이가세자. 뭐 어떻게 여하튼 돼가지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체결상을 적었단 말이에요. 예. 건물 부가세는 매매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건물 부가세는 매매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포괄 양수도 계약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매매시켰는데 매도자가 나중에 잔금 다 받고 나서 예, 만일에 매도자 쪽 부동산에 수수료도 제대로 다 못 받았다. 예. 그래 수수료 빨리 좀 주세요. 이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세무소에서 세무사한테 갔더니 아니 간이가세자라도 건물 부가세 세금 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건물 부가세 간이가세인데도 내야 되나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찾아보니까 뭐 전에 뭐 3%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한 4%로 올라갔어요. 세무사님 이래 이야기하겠죠. 그럼 4%면 얼마 내야 된단 말인가요? 하는데 이 매매 30억이 했는데 건물 포지션이 40%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되는 거죠? 아, 역시 앞자리에 계신 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12억에 4%면, 아까 30억인데 30억에 건물이 40%였잖아요. 그럼 건물이 12억에 해당, 건물 부분이 30억 매매에서 12억이죠. 12억에 4%면 4,8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30억에 팔았지만 4,800만 원 건물 부가세를 간이가세자지만 내가 내야 되면 나는 30억에 판 게 아니고 얼마에 파는 거죠? 30억에서 4,800만 원 뺀 금액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29억 5,200에 파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거를 만일에 특약사항에다가 매도자가 간이가세자라서 세무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라고 적고 하지만 건물 부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사항에 적어놨으면 매도인 쪽 세무사, 매수인 쪽 세무사 양쪽에서 건물 부가세를 만지 계산서 받아서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기준시가에 건물 기준시가에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 계산해가지고 별로 차이 없이 딱 맞으면 그다음에 세무사 양쪽에서 온 게 두 번째 숫자까지 맞으면 세 번째 숫자부터는 볼 필요 없어요. 30%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이 발휘가 되니까.
그러니까 1억 1천이고 하나는 1억 9천이고 이러면은 30% 넘죠. 근데 똑같이 1억 9천 230 몇만 원, 1억 9천 300 몇십, 뭐 240 몇만 원 이러면은 그 끝자리는 별로 관여할 필요 없다고요. 그럼 매수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냥 해서 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서 받아서 딱 해서 건물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서 주면은 이 사람은 4,800 받아서 매도인이 4,800 세금 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는 딱 30억에 팔은 거죠. 그쵸? 그럼 매도인 쪽에서 그 부동산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니, 받아줬는데 매도인한테 세금 받도록 태각상이 적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 쪽 부동산을 매도인이 좋아하겠죠. 그럼 매수인 쪽은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매수인 쪽은.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간이 갔으면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부가서 별도로 안 주거든요. 실무상. 매도자가 간이 가세면 매수자가 일반 가세이든지 간이 가세이든지 포괄 양수도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매도자가 간이 가세면 매수자가 간이 가세이든 일반 가세이든 포괄 양수도가 된다고요. 업태나 종목이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만 되면 사업자의 업태나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포괄 양수도가 안 될 때는 건물부가세가 비용으로 날아가죠. 그러면 매수인은 세금계산서에서 환급받고 이렇게 이게 안 되니까 부가세 준 거 환급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물건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인테리어. 근데 인테리어 한 회사에서 내가 뭐 아파트 인테리어 한다든지 했는데 만일에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비용이. 근데 부가세를 100만 원 달래. 인테리어 한 회사는 간이가세인데 그럼 그걸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그거 주면 안 되죠. 그거는 돈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가세인데 그걸 왜 줘요? 주고 내가 환급 받을 것 같으면 주죠. 근데 환급 못 받으면 그냥 인테리어 비용 돼 있는 그 1,000만 원만 주는 거죠. 1,000만 원만. 근데 일반 가세면 그 사업자가 일반 가세면 1,000만 원에 100만 원 주고 세금 계산을 받아서 환급 받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매수인은 내가 건물 부가세를 별도로 줬는데 환급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설명을. 30억 4,800만 원이 들어가지만 매수 원가가 30억 4,800만 원이고 만일에 환급 받았으면은 매수 원가가 4,800만 원 환급 받았기 때문에 매수 원가는 30억이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30억 4,800만 원을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최소한 40억 넘게는 한 5년 뒤에 팔아줄 수 쓸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떴다고 하면 양도세 구간이 거의 50%잖아요. 50%. 그러면은 이 4,800만 원 들어간 비용에 상응해서 비례해서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4,800만 원 다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4,800 낸 거에 50%, 55%만큼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양도세 낼 때 비용으로 이제 산출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만 좀 더 들어가는 거지 나중에 양도세 비용은 좀 줄어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매도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매 금액을 단 2천만 원이라도 깎아야죠. 매매 금액을. 그러면 4% 주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뭐 한 30억 2천 정도로 했다. 대략적으로. 예, 그러면은 그래도 좀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협의를 계약할 때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협의를. 예.